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드디어 인문과정 마지막 농지법 시간입니다. 농지법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사실상 오늘 인문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에서 한 문제는 실력으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농지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지법은 이제 농지에 관한 법이죠. 농지에 관한 법인데, 크게 이제 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은 이제 용어 정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나올 확률이 용어에서 한 50% 정도 출제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소유입니다. 농지 소유. 대한민국 농지는 농업인가, 농업법인이 이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용어 정의하고 소유 파트에서 나오면은 반드시 한 문제를 잡아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력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완벽하게 한 문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영역이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보전이죠. 농지 보전. 농지 이용 대 이용. 농지 효율적 이용. 그러니까 농지는 우리 국토자원 한정되어 있고요. 그 한정된 농지 자원에서 가장 최대한의 어떤 농업 생산물을 이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하죠. 여기서 농지 대리 경작지도 같은 거, 또 농지의 임대차 같은 것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한 문제, 여기서도 보통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유 파트나 용어 파트에서, 그리고 이용 파트에서 각각 한 문제 나오면은 그 애는 두 문제 모두를 맞출 수 있는 멋진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농지의 보전이 있습니다. 농지. 우리 아무리 첨단 사회로 사회가 발전하더라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이제 만화책 보면서 우리 이런 얘기 했었거든. 야,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밥 먹지 않더라도 캡슐 하나만 먹어도 하루를 살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현실이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캡슐 하나로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캡슐 하나 아침에 출근할 때 여보 수고해 돈 많이 벌어와 해서 캡슐 하나 주고 탁탁 안녕 다녀와 돈 많이 벌어와 보내주고 저녁 오면 아침에 캡슐 먹었잖아 잘 씻고 자. 누가 돈 벌러 가겠냐고. 그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그죠? 또 김치에 이렇게, 멸치볶음에 이렇게, 또 하얀 쌀밥에 이렇게 먹는 것도 인생의 큰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식량은 생산될 수 있도록 이제 국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일정한 면적의 농지는 보존돼야 되거든. 농지 보존을 위한 제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농지법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농지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 농지법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은 보존 파트는 범위, 이용 파트, 보존 파트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가 찍어서 한 문항 정도 출제를 예상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농지법 진도를 남은 2시간 동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죠. 농지법상 농지가 나와 있어요. 농지법상 농지는 다음 중 한 개,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기억과 니은 중 한 개 당하면 농지법상 농지가 되는 거죠. 기억들은 중요해, 미칠 것이십시오. 그래서 전답 가수원. 여러분,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농지법상 농지예요. 네.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농지법상 농지라고. 그리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어도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미칠 것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뭐죠? 인삼은 6년거지니까 1년생입니까? 다년생입니까? 다년생 식물이잖아. 이렇게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라는 거죠. 두 가지죠.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거나 아니면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다.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는 반드시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어야 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반드시가 아니죠. 물론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농지법상 농지가 맞아. 단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네, 이 법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농지의 토지의 개량시설, 농지의 토지 개량시설과 또 기업의 토지에 설치하는 기업의 토지, 즉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지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데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지 범위가 상당히 많아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억부만 하시면 돼요. 지목이 전답 가소지면 농지법상 농지이다.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법상 농지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는 기억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암기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이제 농지법상 농지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너무 넓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할지 필요가 없고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암기하죠. 3개를 이용해서 3개.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 3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 자, 공간정보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지적법이죠.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가소원, 지목이 전답가소원이 아닌 토지, 지목이 전답가소원이 아니면서 네,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 이때 기간은 경작기간이죠. 경작기간. 그래서 이럴 때는 경작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입니다. 지목이 전답가소원이 아니면서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지목이 전답가소원이 아닌 토지로서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것은 농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 외웠죠.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임야를 산지조정후가 없이 산지조정후가를 거치지 않고 네,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임야를 산지조정후가 없이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초지법에 따라서 조성된 초지,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 우리 그 초지는 글자 그대로 뭐 풀초차에 그죠? 풀초차에 땅지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대관령 목장에 가면은 이제 그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목초지가 잘 조성되어 있죠. 이렇게 초지법에 따라서 조성된 초지는 목초지는 이제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 지목이 전답가소원이 아닌데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임야를 산지조정 허가 받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거나 뭐 예를 들면은 화전민 경작지예요. 여러분 그 화전민이 무엇인지 알죠? 불화자에 밭전자니까 이제 우리 봄철이 되면은 이제 풀이 산에 이제 그 1년생 풀들은 이제 이렇게 말라버리잖아요. 바싹 말라버리죠. 거기다가 이제 산에 불을 지펴서 이제 풀을 태워버리고 이제 콩이라든지 수수 이런 것을 농사 지으면은 화전민이라고 했잖아. 요즘에는 뭐 산에 그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서 화전민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죠. 옛날에는 있었겠죠. 네. 그 다음에 이래서 이제 지목이 임야인데 이제 이렇게 산지 조정 허가받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되고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도 농지가 아니다. 3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 3가지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지목이 전답가소원이 아니면서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임야를 산지 조정 허가 없이 이용하고 있거나 초지법상 조성된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농업인의 요건이에요. 농업인의 요건 너무 중요해요. 농업인의 요건 별표를 2개를 하셔야 됩니다. 별표 2개 하시고 용어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죠. 별표 2개. 그리고 꼭 알고 있어야 되죠.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농업인은 개인의 개인. 법인은 안 된다는 거죠. 법인이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없어. 그죠? 법인은 될 수 있는데, 그죠? 네. 법인은 농업인은 될 수, 법인이 곧 농업인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인과 농업인은 구분해야 됩니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다음 중 한 개 당하면 돼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한 개 당하고, 저도 이제 책 봐보니까,
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이제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에 해당하면은 농지법상 농업인인데 농지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 농업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그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 있어요. 그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가서 그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돼요. 농업 경영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면은 실제로 이제 그 농업인으로서 법상 여러 가지 권리들, 특권들을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고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면은 농업인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지위로서 농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법상 혜택이나 보조금 등을 이제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향이나 기농을 하실 분은 농업인 요건을 갖추어서 이렇게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한 5년 전에 이제 그 경남 산청이라는 곳 고향에 이제 이렇게 귀향이죠. 농은 아니고 뭐 기농도 되고 귀향도 되겠죠. 해서 농업인 요건을 갖추고 농업 경영체 등록도 하고 지역 이제 농업 협동조합의 조합원도 되고 이제 모든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3일, 주 3일은 서울에서 강의하고 이제 주 4일 정도는 이렇게 고향에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텃밭도 가꾸고 또 법상 농업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이렇게 심심하지 않고 즐거울 만큼 재미있을 만큼의 농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농지법상 농업인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1000제곱 이상의 농지, 밑에 적으십시오. 경작면적이죠. 경작면적이 1000제곱 이상이면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줄 것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은 90일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1년에 그러니까 공휴일, 일요일 포함해서 공휴일이 90일 정도 넘어요. 그래서, 공휴일하고 또 이렇게 주말하고 그리고 휴가, 뭐 여러분가 15일, 뭐 일주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연가, 연차를 합하여 90일 이상만 이제 직장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 경영체 등록도 가능하고요. 뭐 농업용 창고나 농기계 등을 구입할 때, 경운기 트랙터 구입할 때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농업용 창고 지을 때도 보조금 받을 수 있고, 냉동고, 냉장고도 보조금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농업인 등록하면은 또 그렇죠.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도 이렇게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렇게 일부 보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네. 그다음에 330제곱 이상의 고정식 온실, 뭐 비닐하우스죠. 33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00평 이상 약. 그래서 330제곱 이상의 고정식 온실 재배자도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죠. 대가축, 이두 다 외워놔야 됩니다. 대가축, 이두, 소, 말, 대가축, 중가축, 돼지, 염소 이런 거 중가축이잖아요. 소가축 뭐 토끼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가금류는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닭이라든지 오리 이런 거, 꿀벌, 벌통, 꿀벌은 10군, 벌통 10개 이상 그런 얘기죠. 네, 저는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고 지금은 바이러스 피해 때문에 이제 꿀벌을 다 실패해서 죽여버렸어. 닭은 키웠는데 요즘엔 시골에 닭 울음소리도 민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키우다가 이제 말아버렸고, 기러기는 2마리, 3마리를 키웠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사료 챙겨주는 것도 힘들고 물도 챙겨주는 것도 힘들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농업은 90일 이상, 축산업은 120일 이상 외워야 됩니다. 대가축 2두,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가금류 1천수, 꿀벌 10군 이상. 이것도 정답을 결정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 경영, 자기가 농사 지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기가 직접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이상. 저는 제가 사는 경남 산청은 산청 곶감하고 곶감 유명해요. 상주 영동보다 품질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진짜 맛있어. 천연 젤리 곶감, 저 곶감해요. 곶감도 지난해부터 이제 해왔고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기, 산청 딸기 유명해요. 딸기. 그리고 또 뭐지 그거? 세 가지인데 양봉 밀도가 전국 1등이라던데요. 산청 제가 있는 곳이. 네. 그리고 농산물 연간 판매 120만 이상. 저는 여기에도 해당되고, 네. 그 다음에 1000제곱 이상의 농지도 해당하고 90일 이상 농업 종사도 해당하고 그래요. 자, 농지법상 농업에 대한 요건이었습니다. 경작 면적 1000제곱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33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대가축 2두, 중가축 1두, 소가축 100두, 가금류 1천수, 꿀벌 10군, 그리고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이상, 그리고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자는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이 무엇일까요? 농업 경영은 읽어보십시오. 네.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뭐 한 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들어갈 수 있는데 정답을 결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농지 전용. 농지 전용도 그 용어가 시험 나오진 않아요. 읽어보시면 돼요.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단성식물 재배로 이용하는 게 농지의 본래 이용 목적이잖아요. 근데 농지를 경작지나 다능성식물 재배지로 이용하지 않고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를 사용하는 것. 한마디로 농지를 공장용지나 대지로 바꾸면 전부 농지 전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농지를 농업 경영 이외의 용도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 이외의 용도로 바꾸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용어 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농지법 파트가 3개죠. 소유 파트, 이용 파트, 그리고 보전 파트. 네, 소유 파트. 제일 중요하고요. 별표 2개 하시고요. 자, 소유 파트에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농지 소유. 자,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밑줄 거예요.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는 네, 농업인하고 농업법인을 말하는 거죠. 농업인과 농업법인이죠. 자,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즉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아니면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즉 농지는 농업인과 그 법인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로 하면 경자유전이죠. 경작할 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원칙인데 다음의 경우에는 비농업인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합니다. 즉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네, 다음에 해당하면 농지법상 농지 소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자, 농지법상 비농업인에게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죠.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식이에요. 아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유지, 공유지, 국공유지에는 농지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 초중고, 대학 모두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왜요? 학교는 연구나 실습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농업 연구기관, 농지가 있어야 뭐 연구하죠. 농업 생산자 단체, 그리고 이런 것들이죠. 네, 학교 등은 시험지나 연구지, 실습지, 종묘 생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허용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상식이고 너무 중요한 거죠. 디귿
리얼미엄은 발표하셔야 돼요. 주말 체험 영농이죠.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비농민이어도 농지 소유를 허용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부산에 살고 계시는, 대구에 계시는, 대전에 계시는, 춘천에 계시는, 인천에 계시는, 그죠? 광명에 계시는, 안양에 계시는, 구리에 계시는, 양주에 계시는, 그만할게요. 등은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은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한 20년 전에 노량진 한국북파원에서 한 15년, 10년 전까지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때는 학원의 수강생이, 공인중개사 수강생이 연간으로 하면은 한 5,000명 됐을 거예요, 학원의 수강생이. 그죠? 네. 그렇게 수강생이 많았는데, 이렇게 오전반에 3반이 들어갔고요. 또 2차만 하는 반도 있고 해서 많을 때는 오전에 5반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정도예요. 한 강의실에 큰 강의실은 350명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오전에 5반으로 나눠서 강의를 들었죠. 동영상 시대가 되기 전에. 그때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 여러분도 지금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 근데 어느 분이 그러면 농지를 어디에 사요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서울 인근에 그래 파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마디 던졌는데 진짜 그 얘기를 듣고요. 파주 쪽에 농지를 사신 분들이 계셨어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사셨는데 몇 년 뒤에 거기에 파주 LCD 단지가 들어갔잖아요. LCD 단지가 들어가면서 파주 쪽의 땅값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보신 분이 생겼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수업할 때 언젠가 농지를 이번에는 어디 사야 되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고성 쪽 이야기를 했어요. 그쪽에는 진짜 개발되지 않고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빚내지 않고 여윳돈이라면은 그냥 좋은 위치에 좀 묻어두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김대중 대통령 되시고 해서 이렇게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그때 금강산 관광 이런 게 이제 길이 열리면서 강원도 고성 위쪽에 이렇게 접근 가까운 곳이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휴게소 용지 이런 거 재미 보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서 산발선을 노려라. 수도권에 웬만한 곳은 개발다 산발선을 노려라 했거든요. 그래서 파주 강화도 저쪽에 접경 지역에 그죠? 이런 거 그런 곳은 서울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쳐다보지도 않다가 또 한번 붐이 일어서 그렇게 된 적도 있었죠. 네. 그럼 지금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오래지 않을 거예요. 경기도 평택.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평택. 그죠? 경기도 화성. 이런 곳, 괜찮은 것 같아요. 평택, 그 면적, 어마어마해요. 그죠? 평택. 미군 기지도 있고, 또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 세계적인 공장, KTX 타운 보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크레인은 다 보이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거. 그리고 경기도 안성도 상대적으로 좀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좀, 그죠? 먼 훗날 본다면은 괜찮을 것 같고.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죠. 상속받은 농지는 비농민의 소유가 허용된다는 뜻이나 당연하지 뭐. 그죠? 서울이나 인천에 살더라도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자제분들이 이렇게 상속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업을 하다가 이농을 하면은 이농 당시의 농지는 비농민의 소유가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상속 이농 당시의 농지는 비농민의 소유가 허용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담보농지. 농업인이 이제 은행에 대출받기 위해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받았다가 못 갚으면은
그죠? 경매를 통해서 나중에, 그죠? 처리됐을 때, 이 담보농지 취득 등은 네, 비농업인 소유로 허용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만 들어도 거의 뭐 반쯤 외워지잖아.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소유 상한이 나와 있어.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농지법에서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합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데, 세 가지. 상속 농지하고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이농을 하는 경우, 상속 농지와 이농 당시의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지만 소유 상한을 제한하는 거죠. 얼마까지? 10,000제곱미터까지. 그래서 꼭 끼우셔야 돼요. 상속받은 농지하고 이농 당시의 농지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체험 용농이죠. 주말 체험 용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0제곱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이제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때 1,000제곱 미만으로 소유가 허용되는데 면적 계산, 이 면적을 계산할 때는 세대원 각자가 아니고 세대원 전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제곱 미만이어야 되고 세대원은 각자 뭐 이렇게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시겠죠? 네, 그래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 면적 기준으로 1,000제곱 미만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네, 주말 체험용 목적으로 하는 비농업인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너무 중요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런 뜻이에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대한민국의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하다라는 제도예요. 이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뭐죠? 이때 자격은 농업인 요건, 농업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농지를 매매를 통해서 구입하고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농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걸 첨부하라 그래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으려면 농업인에 해당해야 되니까 농업인만 농지를 살 수 있도록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네,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자, 발급기간. 그러면은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하거든요. 농취증. 자, 어디서 발급하죠? 미칠 것이십시오. 시장, 구청장, 읍면장. 그래서 시장, 구청장, 읍면장이니까 여기는 뭐죠? 군지역이 지나면서 군수는 발급 기간이 아니에요. 아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읍면장이 발급 기관이 되는 거죠. 시구 읍면장이 발급합니다. 그래서 자, 대한민국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으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발급 면제죠. 다음 중 한 개 더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발급 면제. 국가. 당연하지 뭐. 국가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사는데 뭐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도록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겠습니까? 면제죠. 근데 담보농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그 다음에 한국농어조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네. 그 다음에 뭐 토지 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연한 거죠. 뭐 협의를 마친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 취득 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농지의 보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잠시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네, 이어서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